37번은 아마 일일이 쓰는 문제일 것 같아요. 10개가 2개 열로 있는데 A를 포함한 5개의 색을 다음 사용을 하여 다음 규칙에 따라서 5개를 칠합니다. 색칠된 정사각끼리는 변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A가 2열에 있습니다. A는 2열에 있으니까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여러 번 써봐야 되잖아. 여러 번 써봐야 되지. A가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여기 들어갈 때. 근데 A가 여기 들어갈 때하고 여기 들어간 것은 대칭적입니다. 2배 할 거고 여기 A하고 이 A는 똑같아. 대칭적으로 거울처럼 A가 여기 있어요. 2번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2번 하고 첫 번째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사실 실수하는 경우가 꽤 많아. 그래서 꼭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A를 썼잖아. 그러지? 그러면 이유다는 것은 안 하겠다고 X를 치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또 내가 요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겠지. 그 얘는 몇 개 들어가? 2개밖에 안 들어가겠지. 그럼 몇 개 남았어? 하나, 2개. 하나가 여기 칠해져야 돼. 무조건이지. 하나가 무조건 여기 칠해져야 되니까 여기 하나가 칠해져야 되니까 다시 여기는 안 칠해져야 된다. 이런 작업을 하면서 가야 실수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는 안 들어간다. 내 모르면 로직 알아 몰라 로직. 모르냐 로직? 숫자 이렇게 써져가지고 1, 3, 2 써져가지고 한 칸 칠하고 하나 칠하고 건너뛰고 칠하는 거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야. 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칠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꽤 중요하다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일일이 써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다음은 38번 문제입니다. 9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나열을 해라. 모든 자음의 왼쪽 또는 오른쪽 중 적어도 한쪽에는 다른 자음이 있다. 자음 옆에는 일단 자음은 적어도 한 마리는 있다 이거지. 그러겠지? 자음 옆에 자, 이 문장을 이 말을 자음 옆에는 가능성이 누가 있어? 자음 옆에 누가 있어? 자음 옆에 자음이 있을 수 있고 모음이 있을 수도 있고. 뭔 말이야? 지금 이 말을 여기 있는 말을 나는 분류를 좀 해보려고 그래. 이 말의 뜻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음 옆에 자음 오른쪽 왼쪽에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음 왼쪽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 자자가 있을 수 있고 자모가 있을 수도 있고 모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는 이 문제는 아니지만 모모가 있을 수가 있겠지. 요소 상황이잖아. 그러지? 어떤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요런 상황은 안 된다 이거예요. 요런 상황은 안 돼. 가운데 자음이 하나 있을 때입니다. 하나 있을 때 모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음이 몇 개야? 3개가 있겠지. 3마리로 이런 상태를 만들면 안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만약에 이 문제가 모가 2개밖에 없었다 라고 하면 나는 이 세트를 만들겠어. 이런 조합을. 모가 2개만 있었다면. 근데 모가 3마리이기 때문에 요 놈을 만들 수 있는 애들이 모 3가지면 이쪽 모가 만들 수도 있고 이쪽 모가 만들 수 있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를 이걸로 풀라고 했더니 이것도 쉬워 보이진 않아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알겠니? 그럼 우리는 요걸 만들 건데 요거의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가 연속적으로 있다는 소리야. 자가 있는 거야. 자자자. 자가 연속적으로 있다 이거지. 자가 외톨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들은 이 문장도 그래서 바꿨어. 예전 책에는 자는 이유다가 있다는 것을 해석 자체가 힘들어가지고 바꿨습니다. 이 말로. 알겠나요?
자는 옆에 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가 몇 마리 붙어 있어? 자가 몇 마리 붙어 있어? 2마리 이상씩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나요? 자는 이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몇 마리씩, 몇 마리씩. 그래서 얘를 우리는 말 자체를 해석하면 자가 이웃하는 상황입니다. 자들끼리는 이웃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문제에서 3팩, 6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배치는 나열은 안 하겠다 이거야. 나열은 여기에 들어갔다 이거지. 3팩, 6팩. 3팩은 모음 나열이고 6팩은 자음 나열을 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우리는 나열을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제 구하자는 거 A는. 뭐만 하는 거야? 위치만 판단하겠다. 자음의 위치와 모음의 위치만 판단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음 이웃에 대한 얘기를 좀 한다 이 말이야. 근데 자음 이웃이 어떻게 돼 있어? 어떻게 6 이웃이 있을 수 있겠지? 6개 이웃. 또 어떻게 이웃이 있어? 5일은 돼야 안 돼? 5일. 5일은 얘가 외톨이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4, 2, 3, 3 2, 2, 2. 자, 이제 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자 이웃을 가지고 총 4가지를 적었는데 이제 이러한 그룹을 만들면서 얘네들은 이웃을 안 한다로 풀어야 돼 이제. 왜 그러겠어? 4, 2가 이웃을 해버리면 위에 있는 6하고 똑같은 말이야. 4, 2가 이웃을 해버리면 6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웃 안 한다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알겠습니까? 첫 번째 경우는 여기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6마리하고 한 마리 요거 나열을 하겠다 이거지. 됐니? 몇 가지입니까? 위치만 판단한다 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가 아니야. 총 4가지입니다. 4가지 이해되니? 얘는 그렇게 어려움지 않아서 바로 풀었고, 두 번째는 어떻게 풀겠어? 4, 2가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우리는 주로 어떤 식으로 많이 풀 거냐면 이웃 안 한다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인데 이 사건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웃 안 한다는 전체에서 이웃 한다를 풀 수가 있어. 그런데 이웃 한다가 어려운 말이야. 꽤 어려운 말이야. 왜? 지금 똑같잖아. 이 문제가 똑같아. 세 명이 이웃 한다의 뜻이 뭔 말이야? 말이 3명이 이웃 한다는 말은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3명 모두 이웃 한다. 3명 중 2명이 이웃하고 1명은 이웃하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이 사건이 꽤 어려워집니다. 3명 이웃 안 한다는 말 자체. 그래서 이 사건을 풀 수도 있지만 바로 직접 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직접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이웃 안 한다는 것은 이웃 한다는 둘이 손잡고 다니는 거고 이웃 안 한다는 둘이 싸워가지고 이제 옆에 붙어있지 않는다 소리잖아. 알겠니? 이렇게 생각을 해. 이웃 안 한다는 말은 떨어졌다는 말이지. 싸웠다 생각하고 나중에 뭐 한다고? 나중에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라고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둘이 뭐 친하게 지내다가 손잡고 다니다가 밥 먹었는데 맨날 손잡고 다니다가 둘이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손가락 욕을 하다가 너 싫어해가지고 둘이서 눈치를 봅니다. 그럼 눈치 보는 애들은 둘을 빨리 서 나중에서 서겠지. 쟤 어디 저 같이 밥 먹기 싫으니까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서게 돼 있어. 알겠니? 그래서 이해되시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바로 풀 거라고 이제. 알겠나요? 문장 해석을 통해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을 대놓고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어. 이웃 안 한다는 말을 나중에 문장에서 이웃 안 한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이웃 안 한다로 푸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제 뭐뭐뭐를 넣을 거야. 뭐뭐뭐를 넣을 거고 그 사이사이에 누구를 집어넣을 거야? 4개, 2개를 집어넣을 거야. 4개, 2개가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뭐 어떻게 된다? 4 곱하기 3이 되겠죠. 4개가 들어갔어. 4개짜리가 들어갔어. 2개짜리가 들어갔어.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밑에는 얘는 조심해야 돼요. 얘는 3개, 3개짜리야. 3개, 3개짜리. 3개,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위에는 4개짜리하고 2개짜리하고 4개짜리의 모양이 달라가지고 둘이 자리 바꾸면 다른 모양이지. 근데 여기는 3개짜리하고 3개짜리는 자리 바꿔도 똑같은 모양이야. 그럼 위에는 나열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나열하면 안 돼. 뽑기만 해야 됩니다. 42가 돼서 6가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은 뭐뭐뭐 얘는 2개짜리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이제 사이 4개 중에 3개를 골라주면 되겠다. 그래서 42 얼마입니까? 26가지가 되겠네요. 그때 결론적으로 A는 26이다. 나열은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이해됩니까? 됐어요? 자, 41번입니다. 덥지? 나도 더운데 웬만하면 에어컨 안 틀라 그래. 감기 걸리는지. 왜 제가 덥다니까 안 들어주시고. 왜? 그건 잤잖아. 네? 그건 잤잖아. 자, 6개의 직사각형이 이루어진 평행하지 않는 6개의 뭐 있다. 직선들로 둘러싸인 평행사변 중 색칠된 부분 중 한 부분만 일단 A, B 무시하고 우리는 평행사변형 개수는 선, 세로선 2개랑 가로선 2개를 골라주면 하나의 평행사변이 만들어지는 거죠. 요건 셀 줄 알아야겠지. 됐어요? 뭔지 알겠나요? 자, A만 볼게요. A만. A가 들어가게끔 해볼게요. 그럼 이제 아까는 두 개 고르는 개념이 있지만 이제는 A를 기준으로 사방을 하나씩 고르면 되겠죠. 2개, 1개, 하나니까 그냥 C2를 안 썼어. 넷을 곱하면 A가 포함되는 평행사변의 개수를 구한다. 이게 기본이겠지. 이제는 그 개수를 구할 줄 아니까 우리는 A하고 B를 가지고 평행사변형 안에 있다 없다로 구분을 해볼게요. 그러지? 그러면 A하고 B가 지금 포함, 안 포함.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구하자는 건 뭐 어떤 겁니까? 하나만 포함된다는 것이 요걸 구하자는 거죠.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가 전 분류 작업을 4가지로 분류를 했어. 4가지로 분류했어. 됐어요? 둘 다 포함. 너희들이 문제를 선택할 때는 사실 경험이 꽤 중요합니다. 경험이 꽤 중요해. 평상시에 공부를 해가지고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런 유의 문제는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면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뭔지 알겠지? 그러면 이 4가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2개 다 포함. 이지하드. 이지하드야. 뭐야? 2개 다 포함하는 건 쉽겠어, 어렵겠어? 쉬워요. 쉽지? 얘는 이지야. 우리는 얘를 선택을 하겠지. 두 번째는 A가 들어가고 얘는 들어가고 그러면 사방을 고를 건데 B를 조심해서 골라야 되네. B를 조심해서 골라야겠지. 그러겠지. 만약에 선이 이걸 골랐으면 B 아래쪽을 골라야 되고 만약에 선을 여기 골랐으면 관계가 없을 거고 이쪽은 상관없는데 이쪽 선을 고를 때 B를 조심해서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렵다 이거지. 쉽지 않다. 나가 맞겠네요. 불편하다 이거지. 그러면 얘를 선택 않고 얘를 선택을 못하니까 우리는 얘를 구할 수가 없어. 쉽지 않다.
둘 다 안 들어가. 또 둘 다 안 들어간 부분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힘들어. 얘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안 할 거야. 그럼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분류만 우리는 구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구할 수가 없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분류가 잘못됐다 이거지. 우리가 처음에 경우에 쓸 때 우리가 중복이 안 돼야 되고 빠짐이 없어야 돼. 그래서 분할을 잘해야 된다 했으면 쪼개는 작업을 잘해야 한다 했어요. 그럼 내가 네 가지를 했는데 문제는 분할은 잘했는데 계산이 안 돼. 계산이 힘들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중복을 발생하게끔 세야 됩니다. 셀 수 있는 게 좋잖아. 우리가 일단 셀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2번, 3번을 못 구하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제 A를 포함하는 거. A를 포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A를 포함한다는 말에는 B는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B는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우린 B 신경 안 쓰고 이것만 신경 쓰고 개수를 셀 거 아니야? 그 중에는 포함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우리가 아까 했지. 둘 다 포함되는 건 쉽다고 해. 그럼 요거를 세 가지고 B를 포함하는 거. 마찬가지로 B를 포함하는 것은 A가 포함될 수도 있고 A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이건 셀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 세고 이거 세 가지고 얘를 어쩌겠다? 얘를 어쩌겠다? 빼겠다 이 말이야. 이게 합의 법칙입니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여기서 주의사항은 하나만 포함이야. 여기에서 누굴 빼야 돼? 요걸 빼줘야겠지. 또 요놈에서 누굴 빼줘야 돼? 요놈을 빼줘야 돼. 다시 말해서 둘 다 빼줘야 돼. 두 번 빼줘야 돼. 한 번만 빼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A, B 적어도 하나가 포함된 거야. 우리는 여기하고 여기만 세야 돼 이 문제는. 그러겠지? 요거 세고 요거 세 가지고 요걸 두 번 빼줘야 된다고 해. 합집합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요 C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할게요. C는 다음. 자, 민영이는 서로 다른 8개의 자동차 모형을 3개의 상자에 나누어 담습니다. 각 상자에는 반드시 2개 이상의 자동차 모형을 담아야 하고 각 상자에는 자동차 모형을 4대까지 2개에서 4대까지 담을 수 있고 세 상자 모양과 크기가 같습니다. 나누어 담는 방법을 수를 A, 크기와 모양이 다를 때 자동차 모양의 상자를 담는 방법을 B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10분의 A 더하기 B 둘 다 구하시오 라고 하는 거네. 상자가 어땠을 때? 같았을 때. 상자가 달랐을 때. 상자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자동차를 2개 이상 4개 이하로 쪼개주기만 하면 되겠다 이거지. 담는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집어넣을 거니까. 됐어요? 근데 상자가 다르단 말은 내가 이렇게 쪼갰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얘는 어떤 상자에 담지 고민을 한다 이 말이겠지. 다시 나눠주겠다 이거야. 다시 말해서 3팩을 곱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현재 그래서 B는 A 곱하기 3팩이 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식은 A 곱하기 3팩 1, 7, 10으로 나눈 A 값만 구하면 되겠네요. 분할만 하면 되겠네. 그러지? 그래서 8개를 2개 이상으로 쪼개는 방법이 4, 2, 2가 있고 3, 2가 있네. 두 가지 방법이네요. 그래서 조심할 것 다 이거 분할 분배 8C4 8개 중에 4개 골랐어. 남는 거 4개 중에 2개 골랐어. 8개 중에 4개 골랐어. 남는 거 4개 중에 2개 골랐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조심하실 점은 다 이거 하나. 사실은 요거 고르고 요거 고르면 요거는 안 골라도 관계는 없잖아요. 하지만 분할 분배에서는
얘를 꼭 적어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두 개고 얘가 두 개잖아. 내가 네 개를 고르고 두 개를 이렇게 골랐어. 근데 먼저 이렇게 두 개 안 고르고 이렇게 두 개 고른 것이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중복이 발생하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두 개가 있었어. 하나를 쪼개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생각을 안 해. 왜? 이렇게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두 개니까 하나는 당연히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다고. 식으로 안 쓰고. 식으로 썼으면 어떻게 써야 돼? 이씨를 하고 그럼 두 가지가 나와버리잖아. 계산하면 한 가지밖에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알았니? A 골라주고 B 골라주고. 그래서 얘를 적으란 이유는 너희들이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랑 개수가 같아 버리면 중복이 발생한다 이 말이야. 얘 둘을 그룹을 나열한 만큼 중복이 발생합니다. 기억하세요? 이 두 그룹을 나열한 것만큼 중복이 발생해. 그래서 200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 이거야. 6개를 두 개로 하면은 6C, 4C, 2C 할 건데 두 개니까 3팩으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나요?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이제. 됐죠? 다음 46번입니다. 자, 46번은 이론 정리를 할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 것 같은데 이거 좀 길어요. 자, 문제를 봤을 때 A, B, C, D가 10인데 순서상 중 모두 자연수인 거의 개수. 성분이 모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우리가 경우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러한 식으로 나타난 게 꽤 많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10개에 대해서 A, B, C, D의 수가 들어가는 거잖아. 개수입니다. 개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거야. 개수의 총합이 10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A 더하기 B 더하기 C만 써볼게요. 요놈이 10 해보겠습니다. 10. 이 숫자 10은 달라지겠지. A, B, C는 A, B, C로 가냐, A, B, C, D로 가냐, A, B, C, D, E로 가냐. 요 정도 개수가 늘어날 거냐. 이런 개념이야. 내가 사탕 10개를 갖고 왔습니다. 3명한테 나눠줄 거야. 그렇지? 너 3개, 너 2개, 너 5개 이렇게 줄 거라고 지금. 엄마는 알겠니?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지? 4명한테 10개를 줄 거야. 4명한테 15개를 줄 거야. 이렇게 된다고 해? 근데 너 아까 잤잖아. 한 개 이상 줄 거야? 아니면 0개부터 줄 거야? 0개 준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지? 한 개부터 줄 거냐? 0개부터 줄 거냐? 현주야 오늘 시험이 엉망이야. 힘내라야지. 힘내야 되니까 너는 3개 이상 줄게.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 그러잖아. 2개, 1개 이상 줄 수도 있고 3개 이상 줄 수도 있고 0개 이상 줄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건 변칙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기본형이 일단은 요거고 여기에 있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약식으로 이렇게만 표현할 거야. 공통인 조건이 정확하게는 이렇게 적고 말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연수로 표현됐고요. 하나는 자연수, 하나는 0 이상인데 음이 아닌 정수로 많이 표현됐어요. 말을 좀 더 어렵게. 우린 0 이상이 편합니다. 알겠죠? 이 기본형이야. 알겠지? 선생님 수를 바꿔볼게. 10을 7로 바꿀게요. 수가 크면 표현하기가 힘들어서 수를 줄인 겁니다. 관계없어. 이렇게 기억하세요. 7개를 선생님은 이렇게 보통 설명합니다. 여기에 엿이 있어. 그래서 혜승이 엿 먹으라 할 거야. 여기다가 나는 사탕을 박아놨습니다. 7개를. 아우 좁다.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그래가지고 사탕의 개수가 총 7개고 이 엿을 3명한테 나누어 줘야 돼. 그럼 얘를 몇 조각으로 쪼개야 돼? 3조각으로 쪼개야 돼. 그럼 엿을 잘라야겠지? 몇 번 잘라? 2번만 잘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르면 돼, 안 돼? 이건 안 돼.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자를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야?
잘 셌네. 10개면 179개면 아이 진짜 이씨. 한 칸이 부족합니다. 자,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까지 있어요. 만약에 일단 여치기를 했어. 여기 잘랐다. 자르진 않은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자른 개념은 아니야. 여기까지 자를 수 있다. 그럼 개수가 몇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야, 이제. 사이사이는 몇 개야? 6개고요. 그러면 그 6군데 중에 몇 군데를 골랐다? 2군데를 골랐다는 이제 이론이야. 왜 6이 나왔고 왜 2가 나온지만 기억을 정확하게 하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놈의 풀이는 요렇게 풀어야 되겠네. 7-1씩 3-1입니다. 요거는 기본형. 하나의 공식 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개념의 틀.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변형입니다. 변형. 알겠죠? 기억나? 이해돼? 연습 한 번 더 할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2가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15입니다. 계산 안 할 거고. A, B, C, D는 1부터야. 약식 표현이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이 그림을 생각해라고 해. 자를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14군데. 몇 번 잘라야 돼? 4번 자르면 5토막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14씩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니? 요거를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들어와? 이러한 폼으로 들어오는 문제들에서 요놈의 조건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 기본 폼입니다. 현치 가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7이야. 근데 A는 0부터야. B, C 모두 0부터야. 0부터? 그러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너 쉽게 아까 잤으니까 너는 0개부터 줄 거야. 0개. 너 0개. 너 3개. 이렇게 준단 말이야. 혜승이가 집에 와서 울고 일기장에 썼어. 쪽팔렸다고. 쪽팔렸어. 그래가지고 혜승이가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뒷거래를 하는 거야. 하나 사탕을 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줘. 선생님, 일단 이건 내 거니까 이따 줄 때 쪽팔리지 않게 하나 주시오. 이렇게 된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뭘로 맞추는 거야? 혜승이가 하나를 더 갖고 와.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얘도 하나 더 갖고 와. 얘도 하나 더 갖고 와. 그럼 총 몇 개가 됐어? 이제 3개가 추가가 됐죠. 그리고 요 식을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바꿀 거야. 그러니까 A-는 이제 뭐가 된 겁니까? 1이 된 거야. 어떤 룰인지 이해되니? 뭘로 만든다? 1로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92로 풀 수가 있는 거지. 다음에 되게 확통 배운 친구들은 알 건데 요 놈을 바로 중복조합으로 풀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확통 개념이고 우리 개념은 이렇게 풀 거라고 해. 그럼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은 틀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다 뭘로 바꿀 거야? 1로 바꿀 거야. 뭘로 바꿀 거야? 1로 바꿀 거야. 이렇게 된다고요. 다 뭘로 바꿀 거야? 1로 바꿀 거야. A 플러스 1 하면 1부터 B 얼마야? 플러스 3을 해야 1부터네. C 마이너스 3을 해야 1부터네. 알겠지? 그래서 다시로 갈 거라고. 그럼 유식이 다시가 되면서 얼마가 추가됐어? 1개, 3개, 마이너스 3개. 1개가 더 추가됐네. 8. 어떤 식의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 거다 이거죠. 72로 마무리 짓겠다. 어떤 말인지는 알겠니? A, B, C 15 A하고 B는 짝수 C는 홀수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얘를 2A 다시 2B 다시 C는 홀수
이렇게 쓰면 되겠지. 1 넘기고 해가지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가 얼마가 됐어? 8. A 다시는 1부터 똑같은 폼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정형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흐름이 이해돼? 자, 비정형이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뭐 5D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뒤에다 수를 넣고 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뒤에다 수를 넣고 뒤에다 0 넣고 1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정형에 대해서 정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풀 거다 이 말이야. 정형 하나만 더 알려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개야. 우리는 뭐 기본적인 것부터 가봅시다. 1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8개 사탕을 사왔어. 내 호주머니 8개 있어. 그래서 3명한테 하나 이상씩 줄 거야. 여기까지 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야? 3개 줄 수도 있고 4개 줄 수도 있고 5개, 8개 줄 수 있잖아. 됐니? 됐어 안 됐어? 기분 나쁘면 선생님 몇 개만 줘? 하나씩 뭐 3개만 줄 거고 다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해. 그럼 우리가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6번을 계산해 줘야 돼.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 됐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으면 누가 먹어? 네가 먹어? 그래? 지 거야? 그지? 괜찮네. 이빨 다 썩어도 괜찮네. 남으면 내가 먹겠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남는 게 D야. 남는 게 D야. 그래서 8 이래 되겠지.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네. A는 1부터고 B는 1부터고 C는 1부터고 D는 8개를 다 나눠주면 D는 0부터가 되겠죠. 요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적었으면 여기다가 8 대신에 9를 적고 D는 1부터라고 말을 썼겠지. 나 선생님 설명하려고 그렇게 쓴 거야. 왜? 룰을 1로 만들 거냐 0으로 만들 거냐는 공부한 내용이 좀 다 다를 거고 현재는 다 1로 맞춘 겁니다. 됐어요? D가 이렇게 되니까 D 플러스 1이 1부터가 되니까 우리는 이놈을 D 다시라 놓고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무리는 8C 3으로 마무리 짓겠다. 기억해야 됩니다. 요 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기억을 해야 돼. 뭔지 알겠나요? 됐습니까? 기억하세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이런 문제를 많이 풀 수가 있어요. 어떤 룰이냐면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다. 그러지? 뭐 너희들 의자가 15개가 있어. 의자가 15개가 있어. 3명이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지?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의자가 몇 개 이상? 2개 이상씩 있어야 돼. 근데 A, B, C가 있으면 A하고 B는 2개 이상, B하고 C는 싸웠어. 3개 이상. 이렇게 될 수 있지. 뭔만 이해되니? 됐니?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요런 식을 뽑아가지고 풀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뭔만 이해되니? 됐어요? 의자가 15개 있어. 4명이 앉습니다. 4명이 앉아요. 그러면 이제 룰이 자, 우리가 나열의 개념에는 4명이 다 이웃하지 않아. 자, 2명 사이에는 의자가 적어도 하나 있어야 돼. 는 이웃하지 않는다로 풀 수가 있어. 그러겠지? 근데 룰을 이렇게 정해줘. A하고 B 사이에는 뭐 의자가 0개 이상. B하고 C 사이에는 의자가 2개 이상. C하고 D 사이에는 의자가 3개 이상. 이렇게 준단 말이야. 뭔지 알겠니? 그러면 이러한 식을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사람이 3명이 이렇게 앉았어. A, B, C가 A, B, C가 앉았고 여기에 의자의 개수가 있겠다 이 말이야. 여기 의자 개수가 A이고 여가 의자 개수가 B이고 여가 개수가 C이고 여기 개수가 D야. 얘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오냐? 의자가 총 15개 했으면 A, B, C, D를 더하면 어떻게 돼? 얼마가 나와야 돼? 12가 나와야 되겠지. 3명이 앉았으니까.
총 15개 3명이 앉았단 말이야. 여기에 A는 어떤 조건입니까? 사이가 아니니까 A는 0개부터고요. 0개부터고 B는 룰을 정해줄 거고 C도 룰을 정해줄 거고 D는 0개부터겠죠. 이렇게 식이 나온다고. 어떤 말인지 알겠니? 주의사항이 좀 있지? A하고 D는 0부터고 B하고 C는 룰을 줄 거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근데 이렇게 굳이 안 풀어도 되는 것은 B하고 C가 한 개 이상이야 라는 것은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가 표현하는 거라고. 그럼 12개를 나열을 하고 사이사이 끼워 넣는다. 이웃하지 않는 거. 그렇게 풀 거라고요. 하지만 들어가는 개수가 규칙이 칸마다 달라. 그럼 이러한 식을 뽑아내야지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됩니까? 이게 그래서 기본형입니다. 연습하세요. 엿 먹어야 돼. 엿 잘라 먹어야 돼. 요 기억을 하면 편하게 갈 수 있어. 자를 수 있는 공간 알았어요? 몇 번 잘라야 되냐?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이러한 식으로 들어오는 꽤 많습니다. 이러한 룰로 들어오는 게. 우리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0이야. A는 2부터고 B는 3부터고 D는 5부터다. 이런 것들이 쉽진 않다고. 알겠나요? 이보다 좀 더 어려운 것은 이런 것들도 있어요. A가 2부터 뭐 6까지 뭐 이렇게 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밑에도 문제고 위도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일일이 세야 될 수가 있어. 아니면 여사건은 풀어야 될 수도 있고. 알겠죠? 그거는 개수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것 같아요. 알겠지? 현재 말하는 것은 기본 틀에 대한 얘기만 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